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등교 수업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한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 최근 저희 NBS 투데이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당초 친환경 학교급식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이라 농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바우처로 결제 가능한 과일 꾸러미를 선보였는데 수입 과일이 대부분이라 농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워킹맘 황모 씨는 최근 초등학생 자녀에게 희망급식 바우처가 지원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등교하지 않고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초중고등학생 56만 명 가운데 희망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해 편의점 6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황 씨는 인기 품목인 도시락과 흰우유가 편의점마다 품절되기 일수라 고민하던 중 한 편의점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과일 꾸러미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전단지를 자세히 살피다 당황했습니다. 꾸러미 속 대부분의 과일이 외국산으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희망급식 바우처로 편의점에서 과일 꾸러미를 신청하려고 갔는데요. 전부 수입 과일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인애플이나 자몽은 평소에 잘 먹지도 않고 용과는 먹어본 적도 없는 과일인데요. 사실 국산 과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꾸러미를 구성했는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편의점에서 택배 배송으로 주문할 수 있는 과일 상품은 모두 4가지. 5kg 미만의 충남 논산 수박과 대중소 규모로 구성된 과일 꾸러미입니다. 바우처 부분이 아이들한테 영양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한 끼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과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영양 있는 과일 상품들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패키지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꾸러미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파인애플과 망고, 체리, 골드키위에 오렌지, 자몽, 용과까지 국산 과일은 방울토마토와 멜론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해당 편의점에 문의한 결과 꾸러미에 들어가는 과일들의 원산지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미국, 뉴질랜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농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 과일 꾸러미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서울시의 친환경 학교급식 취지와 완전히 동떨어졌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수업 축소로 타격을 입은 농가들을 위해 지난해에는 친환경 식재료 꾸러미 사업을 통해 농가와의 상생을 도모한 바 있지만 수입 과일 꾸러미는 국내 과수 농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당초 사업과 예산 집행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초 목표가 아이들에게 건강을 주고 이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건데 지금의 서울시의 이 희망급식 바우처는 전혀 그런 거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입 과일하고 이 국내 이 농가들의 도움을 주는 건 전혀 하등 상관이 없고요. 그 당초 이 예산 자체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으로 투입된 건데 이렇게 외국 수입 과일들이 공급되는 건 전혀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편의점 측은 과일 꾸러미 상품 구성을 변경하고 국산 과일 꾸러미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NBS 김인경입니다. 요즘 농촌 지역은 태양광 발전소 건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태양광 업체들이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 하자 지역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요. 농민들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농작물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농촌 태양광 발전의 실상을 파헤쳤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땅은 태양광 발전 패널로 빽빽히 들이차 있습니다.
원래 농지로 사용되던 땅인데 이제 태양광 발전소가 된 건데요. 지역 농민들은 태양광 발전이 농촌 파괴의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군 운남면 일대에선 최근 태양광 발전소가 우후죽순 건설되고 있습니다. 운남면 일대에 설치됐거나 설치 중인 태양광 발전소 면적만 200헥타르에 달합니다. 푸른 논밭 건너엔 흙이 보이지 않고 대신 검은색 태양광 발전 패널로 빼곡한 상황입니다. 지역 농민들은 태양광 발전소가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소중한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운남면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온 이덕환 씨. 그가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 바로 건너편에는 23만 1000제곱미터, 모두 7만 평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 중입니다. 이 씨는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던 우량 농지가 태양광 발전 부지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임차농들이 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씨는 농지 대다수를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의 한마디에 임차농들은 일터를 잃고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2~3만 평의 임차농을 하던 사람이 그러면 땅만 가지고 농사를 지었냐 그 말이에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을 일굴 수 있는 트랙터가 있어야죠. 모를 심은다고 하면 모를 심을 수 있는 이양기가 있어야죠. 수확할 때 콤바인이 있어야죠. 옛날처럼 마당에 널어서 말리던 표가 아니라 지금 건조기에서 말려야 되니까 건조기가 있어야죠. 이게 전부 부채로 구입한 겁니다. 근데 이 임차농들을 쫓아내버렸을 때 그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인한 인근 농지의 농작물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역 농민들은 태양광 발전 패널 위로 열이 올라오는 아지랑이가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열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농작물이 열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또 농지와 바로 붙어있는 태양광 발전소 부지에서 잡초가 날아와 발생하는 피해도 적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날이 좋고 바람이 없는 날은 100m 이상 떨어진 데 가서 봐도 아지랑이가 올라옵니다. 열 아지랑이에요. 열 아지랑이. 그게 눈으로 훤히 보이는데 태양광에서 나는 열이 농작물로 왔을 때 그 열을 농작물이 스트레스로 받아가지고 여기 가까운 양파밭 하나 다 버렸어요. 현재 한창 농사를 짓고 있는 이곳은 곧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부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해 우량 농지를 염해 농지로 둔갑시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전남 영암군 미암 3호 간척지에는 현재 1650헥타르 규모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20년 넘게 우량 농지로 사용되어온 간척지가 한순간에 염해 농지가 돼버린 겁니다. 지역 농민들은 2019년 개정된 농지법이 무분별한 염해 농지 판정에 발단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 농지법 개정안은 염해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최장 20년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농민들은 농촌 태양광 사업자들이 농지법 개정안을 악용해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도 염해 농지 판정을 받게끔 한다고 주장합니다. 농민들은 농어촌 공사의 염도 측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개 땅속 60cm 아래 심토만을 기준으로 염해 농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토양 염도 측정 의뢰는 모두 117건, 4,286헥타르 면적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2,044헥타르가 기준 염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염해 판정을 받은 농지 중 실제 농사를 짓지 못할 수준의 염해 농지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곳 미암 3호 간척지의 일부 농지도 염도 측정 결과 염해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단 한 번의 염해 없이 농사를 이어가고 있는 농지도 염해 판정을 받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농가들은 10cm 이하에서 로타리를 쳐서 농사를 짓는데 깊이 30cm 이상 깊이
흙을 파내가지고 거기서 염도 측정을 해서 염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염해 간척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2003년부터 여기에 농사를 지었는데요. 농사 피해 한 번도 있어본 적도 없고요. 아마 있었으면 자료가 나왔을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농사를 지었지만 그 염해 피해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농촌 태양광 발전소 수는 2016년 1,708개소에서 2018년 4,189개소, 2020년에는 8,06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전에 현장의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농촌 태양광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면서 지역 농민과의 갈등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만 집중한 나머지 신재생에너지 육성의 목적을 잊은 것 아닌지 의문입니다. NBS 강창호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와 소비 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 평균 소득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9% 증가해 4,500만 원대를 돌파했는데요.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안정 조치로 농업소득이 늘고 공익직불금 등 공적 지원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농가 소득이 4,500만 원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소득은 1년 새 9.3% 증가한 4,50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증가율은 4천만 원대에 첫 진입했던 2018년 이후 2년 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여파에도 농업소득과 이전소득이 모두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업소득은 1,1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했고 공적지원금이 포함되는 이전소득은 1,426만 원으로 27% 증가했습니다. 농업소득 증가는 쌀과 채소, 과수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선제적 수급 안정대책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자 정부 양곡 공급 등 수급 안정 대책이 조기에 추진돼 쌀값 유지에 보탬이 됐습니다. 마늘이나 양파 같은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농업 관측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자조금 중심의 사전적 수급 조절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또 채소 가격 안정제와 같은 그런 관련 사업들을 확대했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중소농가의 판로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봄철 냉해와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로 대규모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 지원이 늘면서 농가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됐습니다. 영농 형태별 농가 소득 또한 모든 품목에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논벼 농가 소득이 약 60% 늘어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고 과수와 채소, 축산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전 소득 증가는 지난해 첫 발을 뗀 공익직불제의 역할이 컸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은 2019년에 비해 약 1조 원 증가했고 평균 지급액은 86% 증가한 20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0.5헥타르 이하 농가에 대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의 소득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농촌 관광이 위축돼 2019년보다 4.1% 감소한 1,661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경영주 평균 소득이 증가했으며 농가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0대는 평균 소득 7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MBS 손현진입니다. 겨우내 기승을 부렸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지난달 6일 이후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AI 발생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선언했는데요. 올겨울 AI 발생 현황을 종합하고 가금 농가 사육 기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김하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야생조류에선 지난달 1일 이후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되지 않고 있고 사육가금류에서도 지난달 6일 이후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겨울 AI 발생 현황을 보면 야생조류에서 234건이 검출됐고 사육가금에선 109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로 기록된 2016년에서 2017년 발생 현황과 비교하면 야생조류 검출은 약 3.6배 증가했지만
오히려 사유가금류 발생은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겁니다. 농가 간 수평 전파가 급증하며 살처분 마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2016년에서 2017년과 달리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는 산발적 전파 양상을 띄었지만 살처분 피해 규모는 3천만 마리에 육박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따라 발생 농장 반경 3km 내에 있는 모든 가금류가 살처분됐기 때문입니다. 이 방역 규정은 2018년 12월 새롭게 개정된 겁니다. 3km 방역대 내 일괄 살처분에 대한 가금 농가 반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가 경기 화성의 산안마을 농장입니다. 이 농장은 친환경 농법으로 1984년부터 36년간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3km 내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2014년과 2018년에는 당시 법에 따라 살처분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살처분 행정명령을 거부했지만 결국 키우던 산란개 3만 7천 마리를 전부 살처분했습니다. 정부가 AI 발생 종식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가금업계는 정부가 가금 사육 기반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AI가 재유행할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이 한층 더 촘촘한 방역 지침과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산자 단체는 먼저 향후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방역대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험도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대를 일단은 과거에 했던 것처럼 500m든지 1km든지 축소를 해놓고 발생 상황을 봐서 줄이는 거래라. 그 지역의 방역 수준, 지리적인 위치, 과거 발생 이력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아울러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에게도 소득 안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에 위치한 가금 농장들은 이동 제한이 걸려 재입식이 지연돼 소득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입식이 지연됨에도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은 100만 원 남짓의 생계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들이 많은데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생계 안정 비용이라고 주거든요. 100만 원 뭐 이렇게 남짓한 이제 금액을 받는데 생계 안정 비용이 아니고 소득 안정 자금으로 줘야 된다. AI 발생으로 가금 사육 기반이 무너지며 이번 사태는 적지 않은 개선점을 남겼습니다. 2014년 국내 첫 상륙 이후 2, 3년 주기로 AI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향후 발생 시 가금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김하은입니다. 앞으로 산사태나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확대를 골자로 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자연재난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금 규모가 늘어나고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한 임시 주거시설 지원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지속되는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지난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과정에서 제기된 피해자 지원 강화 개선 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인명, 주택, 농업 분야 지원액을 세대별로 합산해 재난지원금 상한액 5천만 원이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 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현행 상한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 세대에서 3명이 사망하고 주택 전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인명과 주택, 농업 분야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액을 합산해 5천만 원까지 지원됐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인명피해에 대한 부분은 상한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주택은 기존 상한액 제도에서 그대로 1,600만 원이 지원되고 인명피해에 대한 6천만 원은 상한액에서 제외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한액 5천만 원의 규정 때문에 저희가 5천만 원까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서 3명이 사망하고 주택이 전파된 경우에 7,6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산사태 등 동일 세대 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자연재난으로 주택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하고 있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근거 및 재원 부담 비율을 명문화합니다. 이전에는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과정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이제 임시조립주택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 임시조립주택을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별도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저희 중앙대책본부 심의 의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해가 확정되는 즉시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좀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행안부는 자연재난 피해 시 국민에게 지원하는 규정 제한이 변경됨에 따라 피해 국민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S 이지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최근 경기도는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 개선 사업비로 국비 5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197억 원을 연내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홍수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농경 지역에 배수 펌프장과 배수로 등을 설치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2025년까지 총 10개 지구의 배수장 준공에 사용할 예정으로 올해는 파주 휴암지구와 화성 독정지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배수 개선 사업을 조기 준공해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전국 65개 시군 110여 농가에게 판로가 되는 서울시 농부의 시장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운영된 서울시 농부의 시장은 지역 농부들과 서울 시민들이 소통하는 곳으로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고 다양한 즐길거리도 체험할 수 있는 장터입니다. 올해 농부의 시장은 40회로 운영되며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주 수, 목요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둘째 주 금, 토요일에는 마포구 DMC, 넷째 주 금, 토요일은 만리동 광장 등 총 3곳에서 진행됩니다. 시장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선한 농산물을 시중가 대비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철 농산물전과 컬러푸드 모음전, 직접 재배한 제철 농특산물 기획전이 준비돼 있으며 새 활용 화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부의 시장 누리집과 블로그, SNS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고추 칼라병 감염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농가에 확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칼라병은 총체벌레에 의해 전염되는 병으로 새순 부위가 구부러지고 잎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잎과 줄기가 말라 죽을 수 있으니 농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료약제가 없는 칼라병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초기 집중 방제가 중요합니다. 농가는 작용 기작이 다른 3가지 이상의 총체벌레 전용 방제 약제를 번갈아 살포하고 예찰을 통해 발병된 고추를 격리 제거합니다. 제주농기센터는 현장에서 신속히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이용해 현장 지도에 나섰습니다. 칼라병 감염이 의심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현장에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수리비를 연간 3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고장 및 점검 시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농기계 수리점을 이용할 경우 농가당 5기종 내에서 트랙터, 콤바인 등의 대형 농기계는 10만 원 이내로, 관리기, 경운기 등의 소형 농기계는 5만 원 이내로 부품대를 지원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이용률 향상을 위해 농기계 수리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완료했으며 증가하는 농기계 수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구와 부평구, 남동구 등 9개소의 농기계 수리점을 지정 운영해 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기타 농기계 수리비 지원과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스마트 농업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